전기의 대부분은 북쪽에 약 88%가 북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수풍 우리가 알고 있는 허천강, 장정강 같은 수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약 24만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마다 다릅니다. 약 20만 정도가 우리 한국 쪽이죠. 전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발전 설비를 보면은 해방 당시에 약 170만에서 190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1961년부터 전원 개발 촉진을 해서 100만, 1000만, 5000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서 북한은 지금 약 800만에서 900만 통계마다 다릅니다. 정도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고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90%가 북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원전 지원이라든가 제가 일부 담당했던 북한 신포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사업도 추진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남북 역전이 되었고 우리 한반도는 지금 원자력계에서는 굉장히 가장 다이나믹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세계가 북한 핵 감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음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한국은 UAE의 원전 수출을 포함한 그간의 쭉 전력 산업이 성장해서 우리가 1년도에 UAE 원전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상업용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나왔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설계, 건설, 운전 능력을 보유한 아주 다이나믹한 코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북한에 편제되어 있던 그다가 이제 45년, 48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기가 거의 북한에서 오는데 60% 이상을 가져오는데 5월 14일 날 북쪽에서 보내는 전기를 갑자기 단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암흑기를 거치게 돼서 겨우 64년도 돼 가지고 부산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부터 무제한 송전, 전기를 마음대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이런 최초에는 이제 무연탄 발전소 소규모 국내에서 생산되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다가 수입탄, 역청탄이죠. LNG, 원자력을 하면서 이렇게 비약적인 전원 개발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의 믹스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왜 믹스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부존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모든 게 수입입니다. 무연탄 제외하고는 석탄을 비롯해서 우라늄까지 전부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자꾸 LNG가 포션이 늘어가고 있는데 LNG의 양이 증가돼서 LNG 발전에 많이 치중한다고 하면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와 일본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일본을 따라갔는데 일본도 거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0%씩 이제 원자력, 석탄, 이제 LNG죠. 원래는 석탄이 40% 정도 많을 때는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 전원을 담당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값도 싸면서 가장 큰 전원.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가 100만 킬로와트. 요즘은 화력 발전소도 100만 킬로와트 정도 건설이 되니까 굉장히 대용량이어서 베이스로드라고 기저부하 가장 아래쪽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늘 발전을 하면서 낮은 전력 요금을 유지해왔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중후장대한 중공업을 하게 됐고 반도체까지 이끌어오는데 전력산업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역할을 했지만은 국민 여러분들의 전력 그 유틸리티 컴퍼니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석탄과 원자력과 가스가 주종이었고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베이스 로드를 담당하고 가스는 발전을 껐다 발전소를 세웠다 다시 발전하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은 거의 1년 8개월 정도까지 쭉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소의 어떤 출력 감발, 발전을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대신 가스나 기름, 기름 발전소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실은 기름 발전은 가장 비싸고 요즘은 용량이 상당히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공급의 안정성이냐 경제성이냐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전기 소비량이 1,500kWh를 1인당 사용량이 넘어서서 일본이 한 8,000, 독일, 영국도 한 7, 8천 수준인데, 캐나다, 스웨덴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54% 정도 이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기를 편리하고 값싸고 안정적으로 사용하다가 가장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면은 신재생으로 그만큼 35% 40%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투자의 이중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은 기존의 발전소에다가 플러스 리뉴어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은 이용률이 뭐 20% 전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비적인 발전원이라고 봐야지 주전원, 메인 프라이머리 전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발전 사업 내지는 전력 사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차 전력수급협의 작년 12월 28일 날 뭐 불이 나게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주요한 내용이 결국은 2020년도에 볼 때 우리가 원전과 석탄이 약 46.3%, 이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원자력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을 25.1%까지 확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이제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무려 40%까지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LNG는 거의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통계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이 계획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비판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뭐 계속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신재생을 확대하게 되면은 공급의 안정성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모순이 될 거다. 그래서 9차 전력 계획에서는 탄소 중립도 뭐 2050년까지 이거 발표 이후에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제로 이미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원자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은 아까 도표에서 결국 화석연료 사용, 뭐 수송용이 됐건 기계용이 됐건 발전용이 됐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화석연료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전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명박 정부군, 박근혜 대통령 정부군 목표 달성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 우리가 약속한 37%를 줄이겠다는 그 목표에 의해서 5억 얼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년도까지 37% 가까이 줄여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뭐 아까도 발표에서 그 뒤거는 잘 모르겠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지금 국제 환경 규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넘어서서 바로 제재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 따른 비용과 그 안전성, 안정성, 스테이빌리티죠. 안전과 안정성을 헤쳐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이제 의심과 오늘 이 세미나 발표에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전 우리가 수출 계약이 확정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장면이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시작이 이제 1959년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관심을 원자력에 가지고 있어서 트리거마크 2 공릉동에다가 우리가 연구로를 처음에 지었죠. 이것도 이제 4.19 때문에 늦어졌다가 62년 준공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고리 1호기가 1971년도에 턴키 계약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해서 100% 이제 외국이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1호기가 78년도 준공이 됐고 이어서 이제 한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우리가 영광원자력, 그다음에 제가 일부 근무를 하면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국내에서 설계진이 가동한 이 KSMP라고 한국표준형 원장 한울 3, 4호기 때 제가 울진원자력에서 계약 관리를 좀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산화가 됐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캐도에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1000메가와트, 100만 킬로와트 원전 2기를 신포에 건설하기로 하다가 공정이 약 35.8%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가 아주 이포크 메이킹한 아주 굉장히 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수출 역사상 가장 큰 대역사라고 하죠. 196억 불에 달하는 APR 1400 원전을 공급하는 계약했고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공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 핀란드나 미국에 건설하던 그 발전소가 10년, 5년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면은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우리는 공기에 맞춰서 원전을 준공했다 하는 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수출국이자 가장 뛰어난 원자로 두산중공을 비롯한 500여 개 연관 기업, 원전 연관 산업과 3만 7천여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우리 원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되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산업 생태계, 특히 원자력 산업 생태계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후속기를 계속 짓거나 수출을 해야 그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도 유지할 수 있고 관련 인정 비용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공사가 뚝 끊어지면 우선 가장 큰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부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가 뒤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원전 산업 생태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곧 앞으로 우리가 중후장대한 자동차, 선박, 지금 반도체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2035년까지 약 800조의 시장이 원전 건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거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밖에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있고요. 일본, 프랑스, 미국이 수출하는 할 수 있는데 미국은 20년 동안 가까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컨버스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지으려면 우리 두산중공업의 기술, 그다음에 그 기기, 그다음에 설계 기술이 코팩의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대로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 설계 기술과 건설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지 보수 능력을 그냥 유지하고만 있으면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와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 원전을 우리가 스스로 그냥 기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식성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 앞에 정범진 교수가 얘기한 건데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원자력의 청정 에너지성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가격 문제인데요. 원자력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오는 겁니다. 아까는 가격이 낮았던 것은 발전 원가가 있고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사오는 단가가 있어요. 이건 사오는 단가예요. 그 사오는 단가가 대개 58원, 이게 대개 2, 3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60원 가까이 되죠. 유연탄이 9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LNG가 120원이에요. 60원, 90원, 120원.
그다음에 이제 양수 뭐 유류가 220원이고 요 중간에 신재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그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에서 요금 그걸 체계를 개편하면서 RPS 이행 비용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비용 이것을 있는데 요거 똑같은 금액 정도 2조 4천억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전엔 이 금액이 18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주는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포함되면은 이게 지금 똑같이 포함되면 190원, 200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전에서 전에는 뭐 좀 지금은 110원에 사가지고 110원 가까이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쪽을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비싼 걸 사서 낮은 요금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한전이 유지하기 어렵고 발전회사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주름살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60원, 요게 90원, 120원,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180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을 일부러 이제 뭐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빼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9년도가 우리나라 원자력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포크 아주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 미국의 규제는 원자력 규제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미국 US NRC라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우리나라 IPR 1400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첨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 서티피케이트라고 원전의 설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프랑스도 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 승인을 받음으로써 미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물론이지만은 가장 안전한 어떻게 보면 발전소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이제 어떤 또 탈원전을 말씀하시면서 국내 여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는 체코에 가셔서 해외에 나가셔서는 우리나라 4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고 아주 안전한 원전을 거의 다른 나라의 반값에 지어줄 수 있어 하고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어떻게 뭐 의아한 어떤 이게 우리가 행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고리 1호기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소의 어떤 그 기념식에서 원전을 아예 영구 정지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넘어서서 아주 놀랄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원전 사고가 이제 아까 체르노빌에 이어서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남으로써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원전이 한참 이제 르네상스라고 해서 원전을 막 짓다가 원전을 많이 포기하는 탈원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로화 가장 시작을 먼저 한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 원전 감축은 이제 프랑스가 쪽에서 했고 아예 원전을 안 하겠다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 게 2018년 무렵입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조금 다시 나오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의 이제 문제점이 가장 먼저가 수급의 불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3.88달러 하던 지난해 8월에 하던 LNG 가격이 거의 26.99달러 MMBTU당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7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한전도 정부도 부랴부랴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연료비가 오른 것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LNG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신재생은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은 결국은 간헐성 태양광은 흐린 날에 풍력은 바람이 없는 날에 전기 생산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지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아까 미국이나 사우디와 비교해서는 신재생에 적합하지 않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양광이 아주 장렬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 특성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외부로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전력 공급의 아일랜드 섬이라고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전기도 가져올 수 없고 일본으로부터도 전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거의 한 나라처럼 전기를 주고받고 사고 팔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레이크 다운이 되면 그냥 어디서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슈퍼그리드라고 뭐 저도 손정희 회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 몽고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해서 중국,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져가면은 일본의 54기 운영 중인 일본은 왜 원전에 민감하냐면 자꾸 지진이 나거든요. 해일도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일본의 원전 다 없애도 몽골에서 해서 가져오면은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아시아 슈퍼그리드고 우리나라도 관심, 중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원전 문제는 아까 원전 인력이 자꾸 이제 한전 기술, 한수원, 한전에 보수하는 KBS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 18개 대학이 있는데 중도 포기자, 그다음에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중단함으로써 신한울 뭐 어떻게 보면 중단함으로써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적자 상태로 떨어졌고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고철덩어리로 변하고 있다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아까 우려된다고 하는데 뭐 올해도 발전 5개사가 순손실이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40년 가까이 에너지 쪽에 있을 때 뭐 노영민 실장이 누구를 얘기하면 그러는데 그분이 7년마다 전기는 남았다 모자랐다 남았다 모자랐다 이제 본인이 산업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도 어떻게 보면 전기가 많다 보면은 왜 많이 지어서 적게 짓고 적게 짓다 보면 또 모자라서 이제 또 허덕거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탈원전 탈석탄을 한다고 하니까 전력 부족은 명확 관하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년까지 지금 운전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고 약 지금 164개가 건설 중인데 건설 중과 건설 계획까지 포함하면 800조의 원자력 수출 내지는 건설 시장이 열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이것은 많이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킬로와트당 우리가 생산 뭡니까 건설 비용이 3,717달러인데 중국도 우리보다 비쌉니다. 물가가 싼데 4,300. 거의 이제 프랑스나 러시아 이쪽보다는 우리가 반값에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기를 맞추고 가장 낮은 건설 단가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된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가장 값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것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하는 게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1년 동안 캐도 경수로 관련 업무를 하고 심포에도 한 2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북한의 NPT 탈퇴 후에 다음번에 많이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핵 관련 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해서 심포에 한전을 주계약자로 해서 99년에 2001년 9월부터 착공을 했다가 중간에 북한이 이제 우란 농축 시설 재가동을 함에 따라서 계속 어떤 뭐 논박을 주고받다가 중단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6년 5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합 공정률 34.5% 많이 지었죠. 그다음 15.7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 비용이 뭐 최근 신문에 보면 3조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차관으로 아직까지 이자만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다시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당시 한전의 담당 전무께서 워낙 한전의 업무를 아주 뭐 상당히 강하게 챙기셔가지고 한국전력은 손해를 안 봤습니다. 하나도. 대신 이제 정부 쪽하고 우리가 70%, 일본이 20%, 미국하고 유럽이 10%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45억 달러를 그러다가 지금 중단되어서 전부 다 아직까지 뭐 위성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가 철근 같은 데는 이제 비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다 세우고 해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 원전 관련해서 11월 23일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의 원선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444건의 원전 관련 문서 폐기 목록 중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심포에 지금까지 지었던 한 35% 되어 있는 여기다 다시 짓는 것, 그 다음에 이제 DMZ도 안에 짓는 것, 경북 울진에서 지어서 북한으로 왜 신한울 3, 4국이 짓던 걸 그냥 그대로 이어서 지으면 되니까 한 10% 공사가 진행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울진에서 지어서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죠. 결국은 원전의 안전 문제는 있고 이런 건 해결되지만 또 북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우리가 아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안전성, 세이프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판도라라고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어떻게 지어줄 거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북한에다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면 캐도는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포함한 이제 각 유럽까지 포함된 국제기구 때문에 제약이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보내려고 하면은 유엔의 제재 면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는 최초의 컨버스전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 자립을 했습니다. 그게 망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열악한 전기 인프라는 아주 인프라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화력 발전소라든가 수력 발전소를 다 다시 설비를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경련 열화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게 설비도 오래됐고 수풍댐의 발전소를 보면은 중국과 북한이 100만 킬로와트를 약 60만이죠. 절반씩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2년 근무할 때 보면은 중국 동북전력하고 같이 하는데 동북전력에서 북한이 자기들 쪽으로 많이 전기를 가져가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신 발전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하상이 높아져서 강바닥이 높아지니까 이게 제대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북한의 발전 설비는 수치마다 다른데 약 800 정도, 900 정도 보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 용량은 있지만 발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원전만 지어줘도 될 게 아니고 모든 어떤 설비, 송전, 배전 설비, 변전 설비까지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 북한의 설비는 우리나라 전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것을 보내줬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3, 40만 킬로와트 아워를 쓰는데 그것이 옛날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때 우리 한국 전체가 사용하던 게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거의 없었죠. 집에 조그만 등 하나밖에 없었던 산업이 없었던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더 어떻게 보면 더 키워나가서 우리가 더 갈 것이냐 이것을 축소지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곧 연결될 수 있다. 왜?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설비 우리가 1억 3천 가까이 되는데 일본이 3억입니다. 설비 용량이 미국이 12억 킬로와트입니다. 중국이 19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100만 킬로와트짜리 이제 표준형 석탄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으면은 그냥 100만인데 우리가 1000킬로짜리 풍력 지으려고 100만 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만 되는 거 아닙니까? 1000킬로와트.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풍력 발전소 하나 높이가 들었으면은 그게 작아 보이지만 높이가 100에서 120입니다. 120m. 그 다음에 이거 바람개비 이게 지름이 한 60m 돼요. 굉장히 큽니다. 밑에 내려가면 윙 소리도 나고 한 주변에 한 몇십 메터는 밑에 시멘트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땅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아니면 저주파 문제, 그 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이제 문제성이 있다. 탈원전 정책의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도 글래스고 이게 COP 당사국 총회가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11월로 연기가 됐고 2023년도 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도 리오데자네이루 협약에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당사국 회의, 코퍼레이션 오브 더 파티즈 해가지고 컨벤션이죠. 그러니까 회의 당사자들이 각국이 197개국 정도가 참여해서 여기는 NGO 단체도 포함되고 많은 이제 단체들이 포함해서 하는데 교토의정서, 파리 의정서 이제 15년도에 여기 우리가 이제 2030년까지 뭡니까 우리가 지구 온도를 2도씨 이하로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 2도씨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그걸 세웠는데 2018년도 IPCC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는 1.5도로 낮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뭡니까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로 끝날지 실제 달성도 될지는 아주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빌리안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CAT 기후행동 추적을 하는 이제 그 기구에서 볼 때 충분하지 않고 가장 대한민국과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 이쪽은 석탄만 하기 때문에 여기도 다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빌리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석탄도 좀 많이 하면서 뭐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목표 달성에 오히려 1,000만, 2천만씩 계속 오바되니까 이렇게 분석을 했고 대형 지수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OECD 중에서 그 다음에 온실가스 기여도가 58개국 중에 55위에 그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함으로써 바꿔줘야 되는데 역대 정부는 목표만 세워놓고 실천은 조금 등한시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65%는 원전이 필요하다. 10명 중 7명은 원전을 안전하다는 게 작년도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시행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얘기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탈원전 환경을 외치시는 한 5% 내지 10%의 반 원전주의자는 어떤 나라나 다 있음을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설계 수명이라는 건 대개 40년, 3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가 다 됐다고 우리가 원전을 그렇게 클로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리 1호기를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데 10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레퍼런스 플랜트라고 해서 참조 발전소가 있습니다. 똑같이 짓습니다. 우리가 신고리 3, 4호기를 UA에 똑같이 지었듯이 우리가 고리 1호기 원전 참조 발전소가 아직 발전을 하고 있고 60년 이상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60년 이상 된 발전소를 80년까지 더 수명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타임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자동차도 10년 되면 다 공공기관에 받고 이랬는데 이거 계속 수리 잘한 사람은 만킬로밖에 안 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가지고 따져야지 이것을 몇천억 월성처럼 들여서 수리 다 해놓고 오버홀해서 완전히 바꿔놨는데 껍데기만 이고 안에 다 새 걸로 해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20년 내지는 40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에서 출구 전략에서는 대만이 2014년도에 공정 거의 다 97.8%까지 공사가 끝난 룽먼 1, 2호기를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8년에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유권자 29.8%가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또 차이잉원이죠. 최영문인데 총통은 또 이번에 새로 또 국민투표를 해서 공사 재개를 할 거냐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제 아주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현 정부 1년 남았습니다만은 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 어렵다면은 차기 정부
지금 정권의 뭐 시즌 2가 되건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원전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차기 정권을 잡든 어떻게든 탈원전 정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 방법은 국민 투표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짓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프랑스의 원인 앤드 원아웃. 프랑스는 70% 정도를 원자력 발전해서 주변 나라의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50%까지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건 거의 포기하고 다시 이제 원전을 짓고 있는데 원인 원아웃은 아주 낡은 원전 한 개 폐기하면 새 거 큰 용량의 아주 신형 원전을 짓는 정책입니다.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한다면은 프랑스의 원인 앤드 원아웃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결국은 제가 시간도 볼 수 없었고 여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뭐 제가 오해집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빌 게이츠가 오늘 아침에 신문 그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빌 게이츠가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2.5배로 늘리고 그걸 모두 탈탄소 전력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이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원전도 안전한데 현 세대 원전이라고 그러죠. 차세대 원전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원전이 이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다. 곧 그 얘기는 대한민국도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과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